우르르 까꿍 하고 막 얼러주어도 그 미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 이게 뭐지 하고 같이 보고 있으면 그 시도에 관심이 없거나 귀찮다는 듯이 획 다른 데 간다던가. 인제 갓 태어나서 몇 년밖에 안 된 애들한테 자폐라고 이름을 붙이고, 크면 또래랑 비슷해지겠지. 남자아이니까 말이 느리겠지. 정확한 진단,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기능평가가 기반이 되어야지. 안녕하세요. 나라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유은나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조기개입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저희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감각통합치료를 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천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보호자분들께서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소아정신과에 오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 우리 아이가 자폐는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폐란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얘기하고요. 줄여서 ASD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전반적 발달장애, 자폐증, 자폐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레트장애, 소화기 붕괴성 장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폐장애를 원형으로 그 임상 증상이 경한 것부터 매우 심각한 장애까지 다양한 질환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용어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단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의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핍과 행동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관심, 활동의 반복적, 상동적 양상을 보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보이는 임상적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사회적, 정서적 상호 교환성의 결핍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얼굴을 보면 활짝 웃는다든지 사회적 미소라고 하죠. 그런 미소적인 보이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던가 자발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시작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아이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고 주변에 관심 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눈맞춤인데요. 눈맞춤이 잘 안 돼요. 또 아이들의 표정이 아주 좀 제한적인 표정을 갖고 있어요. 심할 때는 어떤 종류의 감정 징표도 보여주지 않을 때도 많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행동에 결핍이 있어야 되는데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포인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포인팅, 말을 못해도 이렇게 포인팅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던가 뭐 고개를 끄덕거린다던가 싫다라고 하는 게 안 돼. 이런 제스처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합동주시라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행동이 관찰되지도 않아요. 합동주시는 뭔가요, 원장님? 사물에 대해서 타인의 관심을 주목하게 만드는 시도, 즉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 사물을 가리켜 보여줌으로써 관심을 유도하는 행동을 합동주시라고 하는데 타인과 발달 연령에 맞는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어린이집 가도 친구들한테는 관심 없고 혼자서 그냥 계속 방황하면서 놀아요. 한 3세 전후로가 되면 소꿉놀이, 병원놀이 이런 역할놀이나 상상놀이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놀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또 그 장난감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제 사물 어떤 일정 특정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만 집착해서 노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ASD 아동들은 행동이랑 관심, 활동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하셨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동행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반복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앞뒤로 흔든다던가 뭐 손가락을 이렇게 튕기거나 이렇게 튕기거나 꼬고 있고 이런 반복적인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또 상동적 특징도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좀 언어가 조금 구현되는 애들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즉각 방향어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하면 이게 뭐지? 하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컵이야 하면 컵이야.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지연 반향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들었던 음악이나 유튜브에서 봤던 대사, 만화 대사 이런 거를 똑같이 자기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대사를 읽듯이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의미 없는 좀 어떤 신조어를 만들기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우리 ASD 친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융통성이 없고 늘 해오던 방식만 반복하려고 하고 그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항상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특정한 음식을 고집해야 되고 또 루틴 행동이라 해가지고 항상 가던 길로만 가야 하고 그것이 조금만 이제 비뚤어지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좀 일반적이잖아요. 되게 유별나게 집착을 하고 한정된 관심을 보이는 거죠. 일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타요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뭐 로봇이나 이런 거에 장난감에 전혀 관심이 없고 뭐 신호등, 타자기, 뭐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 알파벳 같은 문자, 숫자 같은 데 되게 유별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제 일상 자극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너무 둔감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아이들은 청각 자극에 너무 둔감한 경우는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그 자극을 좋아하거든요. 그 어떤 특정 소리, 특정 음악을 계속 듣는다던가 뭐 일상적으로 그렇게 큰 소음이 아닌 진공청소기나 헤어드라이기 소리에 뭐 귀를 막는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움직임에 둔감한 애들은 계속 좀 움직이려고 하고 어떤 아이들 움직임에 예민한 애들은 안 움직이고 싶어 하고 촉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영유아기 친구들은 빨리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강의하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우리 이 친구들은 조기 개입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조기 개입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아동을 평가하고 진단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 양상을 관찰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만 3세에서 6세 사이에 진단이 되어집니다. 보통 진단을 받지 않고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에 우리 보호자분들도 크면 또래랑 비슷해지겠지, 남자아이니까 말이 느리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조기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보통 진료실에 와서 어머니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좀 크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확한 진단,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기능 평가가 기반이 되어야지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일부 어머니들은 진단이 두렵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혼란스럽고 당황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단이나 평가를 받지 않고 미룬 채 급한 대로 가까운 언어센터에 등록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아이가 5세나 6세가 되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배우는 거에도 아이들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기계적으로 배우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 우리 지금 현재 아이의 발달에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도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고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해야 된다는 치료 전략이 좀 세워진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사실은 단순 언어인 지연인 경우도 많거든요. 조기 개입이 필요한 아이인 경우는 이 중요한 시간을 그냥 속절없이 흘러버리는 것과 같죠. 변 이식이다, 어떤 영양제에 관련된 무슨 새로운 물질,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주류적인 치료 방법들도 많이 이제 얘기되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증거가 확보된 거는 별로 없고요. 지금 그래도 가장 증거가 많이 쌓여 있고 한 것은 조기 발견해서 적극적인 개입, 즉 중재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죠. 원장님 말씀처럼 소아정신과에 내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이가 또래에 비해 언어가 느리고 감각이 예민하거나 둔감한 경우 눈맞춤이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제스처 사용이 잘 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기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경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